여러분, 절대 아침에 물만 마시지 마세요. 빈속에 물만 마시면 오히려 내장 지방이 더 쌓입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아침마다 물 한 잔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물에 이것 하나만 섞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2주 만에 배가 쏙 들어갑니다. 뱃속 깊이 박힌 내장 지방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박 여사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사님은 한 달 만에 허리둘레가 8cm나 줄어드셨어요. 체중은 5kg가 빠지셨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여사님은 운동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굶지도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 여사님이 정확히 뭘 하셨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청에 뭘 섞어야 하는지, 왜 하필 아침 7시인지, 그리고 왜 이 방법이 60대, 70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까지요. 지금 배가 나오신 분, 아무리 해도 뱃살이 안 빠지시는 분,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가 나온 이유, 단순히 많이 드셔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뭘까요? 피부, 바로 아래 만져지는 살은 피하 지방입니다. 손으로 잡히는 그 말랑말랑한 살이요. 그런데 내장 지방은 다릅니다. 배 속 깊은 곳, 간이며 췌장이며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지방입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복부 비만입니다. 그런데 이 중 70%가 내장 지방형 비만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날씬한데 배만 볼록 나온 분들 계시죠? 이게 바로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임신한 것처럼 나온 거예요. 그럼 내장 지방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요? 염증 물질을 뿜어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독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당뇨 발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심장병 위험은 2.5배 높고요. 뇌졸중 위험도 2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장 지방이 뿜어내는 염증 물질이 혈관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 막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우리 60대, 70대 분들이 특히 내장 지방에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가 많이 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찌는 거예요. 특히 배에 찝니다. 여성분들은 더 심합니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이 확 늘어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은 내장 지방이 평균 44% 증가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날씬했던 분들도 60대 넘어서 배가 갑자기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장 지방을 어떻게 빼야 할까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운동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60대, 70대 분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뛰고 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숨도 차고요. 그럼 굶어야 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굶으시면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져요.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나중에 다시 드시면 살이 더 찝니다. 요요가 오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운동 없이 굶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바로 아침에 드시는 물에 이것을 넣는 겁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이것부터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왜 아침 물이 중요한지부터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면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그동안 몸속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해독 작용이 일어납니다.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마시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이 물이 밤새 쌓인 독소를 쓸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침에 청소차가 도로를 쓸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냥 물만 마시면 청소 효과가 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은 수용성 독소만 녹일 수 있거든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는 물만으로는 안 빠집니다. 내장 지방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독소들이 바로 이 지용성 독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매실청과 들기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침물에 섞어 드시면 수용성 독소도 지용성 독소도 전부 다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내장 지방까지 녹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실청 이야기를 해볼까요? 매실청이 왜 좋은지, 정확히 어떤 원리로 내장 지방을 없애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실은 그냥 신맛 나는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매실은 우리 몸속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장을 청소합니다. 두 번째, 피로를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간을 해독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내장지방 제거와 연결됩니다. 먼저 장 청소부터 설명드릴게요. 매실 안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레몬보다 5배나 많습니다. 이 구연산이 장 속에 들어가면 뭘 할까요? 나쁜 균을 직접 죽입니다. 살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는 좋은 균도 있지만 나쁜 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나쁜 균들이 점점 늘어나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내 유해균 비율이 20대보다 3배 높습니다. 이 나쁜 균들이 뭘 하느냐면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장벽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요. 혈액으로 들어간 독소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내장지방 세포를 자극해서 더 많은 염증 물질을 뿜어내게 만들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실의 구연산이 이 나쁜 균들을 직접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 생산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장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연산은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장 운동을 촉진시켜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음식물이 빨리빨리 통과합니다. 그러면 나쁜 균이 증식할 시간이 없어요. 또 변비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변비 있으세요? 60대 이상 분들 중에 변비 있으신 분 정말 많으시죠? 대한소화기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만성 변비입니다. 그런데 변비가 있으면 뱃속에 가스가 차고 배가 더 나옵니다. 독소도 계속 쌓이고요. 매실청을 드시면 이 변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박 여사님도 그러셨어요. 평생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매실청 드시고 3일째 되는 날부터 화장실이 편해지셨대요. 아침마다 시원하게 보시게 됐다고요. 이것만으로도 배가 확 들어간 느낌이 드셨답니다. 자, 이제 피로회복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왜 내장지방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몸이 피곤하면 뭘 찾게 되나요? 단 거, 기름진 거, 자극적인 거 찾게 됩니다. 피로할수록 식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야식도 드시게 되고 간식도 자주 드시게 되고요. 그런데 매실에는 피로를 직접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쌓이잖아요. 운동하면 근육이 뻐근해지는 게 이 젖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실의 구연산이 이 젖산을 직접 분해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젖산을 다시 에너지로 바꿔버려요.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청을 드시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습니다. 체력이 유지되니까 불필요한 군것질을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간 해독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에요. 모든 해독 작용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해독 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특히 내장지방 주변에 많이 쌓입니다. 매실에는 피루부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피루부산이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간이 더 열심히, 더 빨리 독소를 분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매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오메는 식중독에 의한 장염과 설사를 멈추게 하고 해열과 해독에 탁월하다고요. 우리 조상들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매실의 해독 효능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실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실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실은 수용성이거든요. 물에 녹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는 잡지 못합니다.
내장지방 깊숙이 박힌 독소들을 빼려면 뭔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이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들기름 하면 보통 나물 무칠 때 넣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들기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기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61%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식용유 중에서 세계 1등입니다. 올리브유가 1%, 참기름이 5%밖에 안 되는 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오메가3가 뭐냐고요? 혈관을 청소하는 성분입니다. 우리 혈관 벽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기름때처럼 붙어 있어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쌓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기름때를 녹이듯이요.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23% 감소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메가3는 염증을 잡는 소방수이기도 합니다. 아까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뿜어낸다고 했죠? 오메가3가 이 염증을 꺼버립니다. 항염증 물질을 만들어내서 온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요. 염증이 줄어들면 내장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기름이 장 속에서 하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바로 윤활유 역할입니다. 변이 장을 통과할 때 매끄럽게 미끄러지도록 도와줍니다. 매실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면 들기름은 그 변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기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청과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변비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박 여사님도 이 효과를 가장 먼저 느끼셨어요. 그리고 변비가 없어지면 배가 먼저 들어갑니다. 가스가 빠지고 노폐물이 빠지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들기름은 지용성이잖아요. 기름이니까요. 그래서 기름에 녹는 독소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매실이 물에 녹는 독소를 잡고 들기름이 기름에 녹는 독소를 잡고요. 둘이 합치면 우리 몸속 모든 종류의 독소를 전부 빼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매실청에 들기름을 섞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 중 하나만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반드시 둘 다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 이 값일까요? 점심에 드시면 안 되나요? 저녁에 드시면 안 되나요? 아침 7시는 우리 몸이 하루 중 가장 영양을 잘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공복이었잖아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까 장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첫 번째 음식은 장이 100% 집중해서 받아들입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영양소 흡수율이 식후보다 3배에서 4배 높습니다. 매실의 구연산, 들기름의 오메가3 전부 공복에 드셔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밥 먹고 나서 드시면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흡수율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아침에 드시면 잔군동이 하루 종일 활발해집니다. 보통 매실청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세요. 아침에 한번 시원하게 보시면 점심, 저녁까지 속이 편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드시면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주무시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매실청을 드시면 하루 종일 식욕 조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실의 당분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거든요. 아침에 혈당이 살짝 올라가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에 과식을 안 하게 돼요. 그럼 왜 7시일까요? 6시는 안 되나요? 8시는 안 되나요? 물론 정확히 7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일어나시고 30분 이내 아무것도 드시기 전 공복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7시쯤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자, 이제 박 여사님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요. 72세 박 여사님은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은 마른데 배만 임신 7개월처럼 불룩 나와 있었거든요. 여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만 먹으면 배가 북처럼 빵빵해지고 화장실 가는 게 전쟁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다고요. 그런데 더 속상한 건 따로 있으셨대요. 3년 전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산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서 집 밖을 나가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힘이 없어서 앉아만 계시게 된대요. 그게 제일 속상하다고요. 저는 여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요즘 어떤 걸 드시냐고요? 여사님은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야채 주스, 점심엔 현미밥, 저녁엔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신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배만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안 늘었는데 말이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만이 아니구나.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장 기능까지 망가진 전형적인 70대 복부 비만이구나 하고요. 실제로 CT를 찍어보니까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께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실청에 들기름 한 스푼 넣어서 아침 7시에 드셔보시라고요. 여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여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화장실이 너무 시원했어요. 평소엔 30분씩 앉아 있어도 겨우 나왔는데 오늘은 5분 만에 술술 나왔어요. 그리고 배가 좀 덜 빵빵한 것 같아요. 5일째 되던 날 다시 오셨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확실히 배가 좀 들어가 보였거든요. 여사님도 느끼셨대요. 바지가 좀 헐렁해졌다고요.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주째 되니까 변화가 확실해졌습니다. 허리둘레를 재봤더니 4cm가 줄어 있었어요. 체중도 2kg가 빠지셨고요. 그런데 여사님이 가장 좋아하신 건 따로 있었어요. 오후 3시만 되면 쓰러질 것 같았던 피로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운이 남는다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허리둘레가 총 8cm 줄었어요. 체중은 5kg가 빠지셨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여사님이 다시 산에 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분씩 걸으신대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노실 수 있게 되셨다고요. 여사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요. 아침마다 매실청 마시고 화장실 가고 나면 하루가 개운하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제 하루의 의식이 됐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드시는지요. 먼저 재료입니다. 매실청 2스푼, 들기름 1스푼, 미지근한 물 1컵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집에 다 있는 것들이잖아요. 특별히 사실 것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컵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따르세요.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60도가 넘어가면 매실 안의 효소가 전부 죽어버려요. 들기름의 오메가3도 파괴됩니다. 물에 매실청 2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들기름 1스푼을 넣으세요.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들기름이 물에 완전히 녹지는 않아요. 동동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마시면서 계속 저어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드세요. 양치하기 전에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공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먼저 이걸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들이키지 마시고 한 모금씩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래야 위에 부담도 덜 가고 흡수도 더 잘 됩니다. 마시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창문 열고 바람 쐬시면서 천천히 몸을 깨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때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화장실 다녀오시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잡곡밥 반 공기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정도면 충분해요. 자, 이제 매실청과 들기름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잘못 고르시면 효과가 없어요. 먼저 매실청입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숙성된 것을 고르세요. 3개월 숙성, 6개월 숙성은 효과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설탕이 단당류로 완전히 분해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리거든요.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매실청은 그냥 설탕물이에요. 그리고 원재료를 확인하세요. 매실과 설탕만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특히 액상 과당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건 절대 안 됩니다. 직접 담그시면 더 좋습니다. 매실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담가서
1년 이상 숙성시키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늘 하시던 방법 그대로요. 이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고를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생들기름인지 볶은 들기름인지요. 반드시 생들기름을 고르세요. 볶은 들기름은 고소한 맛은 강하지만 열을 가했기 때문에 오메가3가 많이 파괴됩니다. 둘째, 냉압착인지 확인하세요. 냉압착은 49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고온에서 짜면 기름이 많이 나오지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냉압착 들기름은 양은 적게 나오지만 영양소가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들기름을 사셨으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오메가3는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독입니다. 먹으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개봉 후 2개월 안에 다 드셔야 하고 가능하면 작은 용량으로 자주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냄새 맡아봤을 때 시큼하거나 역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하루 일과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는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에 매실청 2스푼, 들기름 1스푼을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십니다. 마시고 나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면서 몸을 깨우세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대부분 이때쯤 신호가 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아침은 가볍게 드세요. 잡곡밥 반 공기,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평소처럼 드시되 한 가지만 지키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밥 먹기 전에 채소부터 한 접시 드시고 나서 밥을 드시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저녁은 최대한 일찍 그리고 가볍게 드세요. 늦어도 저녁 7시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래야 자는 동안 장이 쉬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30분 산책을 하세요.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내장 지방이 더 쌓입니다.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면서 소화를 시키세요. 이게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조금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2번 정도는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운동을 하세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를 키워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첫째,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실청에는 당분이 들어있어요. 1년 이상 숙성해서 단당류로 분해됐다고 해도 당은 당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물에 많이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혈당을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매실은 산성이 강합니다. 식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매실청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연하게 드세요. 셋째, 치아 보호입니다. 매실은 산성이라서 매실청을 마신 직후에는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져요.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치아가 닳을 수 있습니다. 매실청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시고 양치질은 30분 후에 하세요. 넷째, 들기름 알레르기입니다. 드물지만 들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만 드셔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입술이 붓거나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다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을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며칠 먹었는데 변화가 없는데요. 최소 2주는 드셔야 합니다. 박 여사님처럼 5일 만에 배가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람마다 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매일 빠짐없이 드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먹다가 말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들기름 냄새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하나요? 들기름 특유의 비린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기름을 조금 섞는 겁니다. 들기름 한 스푼에 참기름 반 스푼 정도 섞으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다른 방법은 들기름 캡슐을 사서 드시는 거예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가게에 가면 들기름을 캡슐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실청이 없는데 매실액기스를 써도 되나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매실액기스는 매실을 끓여서 농축한 거예요. 열을 가했기 때문에 효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매실청을 쓰세요. 매실청이 없으시면 매실 원액을 쓰셔도 됩니다. 매실 원액은 매실을 갈아서 짜낸 거라 열을 안 가했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체중이 안 빠지는데요? 이건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은 장 속 노폐물을 빼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체지방을 직접 태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체중계 숫자가 극적으로 떨어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복부둘레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가스가 빠지고 변이 잘 나가니까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깨끗해지면 영양 흡수가 좋아지고 대사가 빨라져서 그때부터 서서히 체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식단 관리를 병행하셔야 해요. 매실청 들기름만 먹고 치킨이랑 피자를 드시면 절대 안 빠집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까지 먹어도 되나요? 아침 공복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분과 지방 섭취가 늘어나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딱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만 드세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어요. 다만 젊은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효과가 덜 드라마틱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장지방이 왜 이렇게 빼기 어려운지, 그리고 왜 매실청과 들기름의 조합이 특히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지방은 피하지방과 완전히 다릅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어서 운동하면 비교적 쉽게 빠져요. 그런데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일반적인 운동으로는 잘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장지방 세포는 혈관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쌓이기도 쉽고 빠지기도 쉬워야 하는데요. 문제는 염증입니다. 내장지방이 많아지면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지방세포가 지방을 잘 안 내놓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지방을 빼려면 먼저 염증을 줄여야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지방세포가 문을 열고 지방을 내보내기 시작해요. 이때 들기름의 오메가3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니까 지방세포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실의 구연산은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미토콘드리아 활동을 촉진시켜요.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구연산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면 지방을 태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들기름이 지방세포 문을 열고 매실이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둘이 협력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장내 미생물 이야기입니다. 요즘 뚱보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 속에 특정 균이 많으면 살이 더 잘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비만인 사람과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만인 사람은 퍼미큐테스라는 균이 많고 마른 사람은 박테로이데테스라는 균이 많아요. 퍼미큐테스는 음식에서 칼로리를 더 많이 뽑아내는 균이거든요. 같은 걸 먹어도 이 균이 많으면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합니다. 매실의 구연산이 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꿔줍니다. 나쁜 균을 죽이고 좋은 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장내 균총이 마른 사람 쪽으로 바뀝니다.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덜 찌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하루 이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유독 배에 살이 찔까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호르몬 때문입니다.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지방을 배 쪽으로 보냅니다. 팔다리에서 지방을 빼서 배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아직도 원시시대 모드로 작동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중요한 장기들 근처에 지방을 저장해요. 그게 바로 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잠을 못 자는 분들, 걱정이 많은 분들, 불안한 분들이 다 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실청이 이 부분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실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기아바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코르티솔도 줄어요. 그러면 지방이 배로 몰리는 현상도 줄어듭니다. 박 여사님도 이 효과를 느끼셨어요. 예전엔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불안했는데 요즘은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더 잘 주무신대요. 이게 다 야바 효과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만 효과를 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방법을 권한 환자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68세 김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셨어요. 공복 혈당이 115였거든요. 정상은 100 미만입니다. 100에서 125 사이가 당뇨 전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관리 안 하시면 당뇨로 진행됩니다. 김 어르신은 매실청과 들기름을 한 달 드시고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지셨어요. 여전히 높지만 10이나 낮아진 거예요. 약 안 드시고요. 물론 식단 관리도 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말씀이 매실청 드시고 나서 단계 덜 당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단 관리가 더 쉬워졌다고요. 75세 이 여사님은 만성 변비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온갖 변비약을 다 드셔봤는데 효과가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매실청 드시고 일주일 만에 화장실이 편해지셨대요. 지금은 아침마다 시원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변비약은 끊으셨어요. 이 여사님 말씀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배가 편하다고 하셨어요. 항상 배가 빵빵하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가볍다고요. 허리둘레도 5cm 줄어드셨습니다. 70세 정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같이 갖고 계셨어요.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들기름의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하셨습니다. 2달 드시고 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뭘 드시냐고 물어보셨을 정도로요. 물론 이분들이 매실청과 들기름만 드신 건 아닙니다. 다들 식단 관리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셨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실청 덕분에 아침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운동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식단 관리도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매실청 한 잔으로 시작해서 건강한 생활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매실청과 들기름이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뼈 건강입니다. 매실에는 칼슘이 포도의 2배, 멜론의 4배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원래 칼슘은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매실의 구연산과 칼슘이 결합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잖아요. 매실청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매실청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방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 건강입니다. 매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앱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세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이에요. 피부가 늙고 주름이 생기는 게 다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매실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좋아집니다. 박 여사님도 한 달 드시고 나니까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더래요. 화장품 바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대요. 다음은 혈압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잘 흐릅니다. 혈액이 잘 흐르면 심장이 무리하게 펌프질을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매실청과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보조적으로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면역력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염증도 잘 생기고요. 매실청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에 덜 걸리고 염증도 덜 생깁니다. 특히 환절기에 자주 아프시는 분들, 매실청 드셔보세요.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입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뇌축이라고 해요.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도 장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매실청을 드시면 장이 건강해지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박 여사님도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이 났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었다고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대, 70대 분들의 배가 나오는 진짜 이유는 내장지방입니다. 피하지방이 아니에요.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면서 당뇨, 고혈압,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둘째, 매실청은 장을 청소하는 천연 세정제입니다. 구연산이 나쁜 균을 죽이고 잔군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피로회복, 간 해독 효과까지 있습니다. 셋째, 들기름은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오메가3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염증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 속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변이 잘 나가도록 돕습니다. 넷째, 매실청과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수용성 독소와 지용성 독소를 모두 빼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뱃살 빼려면 복근 운동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아무리 해도 내장 지방은 안 빠집니다. 복근 운동은 근육을 키우는 거지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전신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이요. 둘째, 배가 나오면 밥을 줄여야 한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밥을 갑자기 줄이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드실 때 더 살이 쪄요. 밥의 양보다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셋째, 지방을 빼려면 기름을 안 먹어야 한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좋은 기름은 오히려 나쁜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생선 기름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지방 연소를 도와요. 안 좋은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에요. 튀긴 음식, 과자, 마가린에 들어있는 거요. 넷째, 나이 들면 살찌는 건 당연하다?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관리하면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80세, 90세, 어르신 중에도 건강하고 날씬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섯째, 살 빼는 데는 절식이 최고다? 절대 아닙니다. 굶으면 몸이 기아 상태라고 판단해서 오히려 지방을 더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나중에 다시 드시면 지방만 더 쌓이고 근육은 안 돌아와요. 요요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상식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헛수고를 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굶지 않고 무리한 운동 없이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시스템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을 드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 배출이 안 돼요. 매실청 드신 후에도 30분 뒤에 물을 한 컵 더 드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요.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같은 거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주고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시킵니다. 셋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거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돼요. 넷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과자, 빵,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과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합니다. 다섯째, 술을 줄이세요. 술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맥주는 빨리 지방이 돼요. 술을 많이 드시면 아무리 매실청을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섯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식욕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그러면 배고픔을 더 느끼고 단 것을 더 찾게 돼요. 이 6가지를 매실청과 들기름과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다섯째, 아침 7시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의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높고 하루 종일 잔군동이 활발해집니다. 여섯째, 매실청 2스푼, 들기름 1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물 온도가 60도 넘으면 안 됩니다. 영양소가 파괴돼요. 일곱째, 매실청은 1년 이상 숙성된 것을 고르시고 들기름은 냉각착 생들기름을 고르세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2개월 안에 드세요. 여덟째,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루 이틀 먹다가 말면 소용없어요. 아홉째, 당뇨 환자분들은 양을 조절하시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연하게 드세요.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열째, 식단 관리와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짜 효과가 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 식사 후 30분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 하고 그만두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2주, 한 달, 석 달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진짜 치료입니다. 약보다 강한 게 습관입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게 매일의 실천입니다. 배가 나온 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쌓인 겁니다. 그러니 빼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박 여사님이 다시 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몸은 변합니다. 단지 젊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때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나눠주세요.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서로 확인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매실청과 들기름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게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배가 나오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께 보내드리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분은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시작한다는 다짐을 글로 적으시면 실천할 확률이 3배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